가만입니다. 시어입니다. 어제 장은 3대 지수 모두 약간의 상승, 반도체도 약간의 상승, 엔비디아의 실적이 나왔는데 매출과 주당 순이익을 예상치보다 상당히 넘겨줬다. 어닝 서서프를 기록하면서 위태위태한 나스닥을 살려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저께 FNGU 빅테크 3배 레버리지를 1차 매수를 했는데 요렇게 바로 올라주면은 상당히 좀 이거는 좀 곤란한 상태. 추가적으로 내릴 거를 예상하고 분할 매수를 실시했는데 바로 올라버렸다. 때로는 너무 조심하는 것도 좋지가 않다. 어제는 패드와치에서 12월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퍼센테이지가 30%로 내려갔습니다. 패드와치에서 금리 인하 예상은 실시간으로 바뀌어서 너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겠으나 이 퍼센테이지에 맞춰서 주가도 그리고 코인도 그리고 금리 인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중소형주도 급격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체크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금리 인하가 이제 30%면은 금리 인하를 안 한다는 건데 12월 FOMC 회의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금리 인하를 확실히 하느냐 안 하느냐를 상관없이 그 과정에서 이거 왔다리 갔다리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금리 인하가 안 된다고 예상을 하고 주가를 눌러놓고 다시금 금리 인하에 대한 트리거가 나왔을 시 이 금리 인하 확률이 올라갈 수가 있다. 그러면은 주가는 올라가는 거 아니겠느냐. 정작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재료 소멸이라서 주가는 하락하게 되는데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에 주가는 더 오를 수가 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요. 공포지수는 11. 공포지수가 그저께에 비해서 동률로 11로 표시되고 있는데 주가는 올라갔다. 이게 조금 걸립니다. 공포지수가 다시금 그저께의 최저점인 9까지 내려간다고 했을 시 공포지수는 똑같은데 주가는 그 당시 9보다 더 안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공포지수가 만약에 8로 내려갔을 시 주가가 더 안 내린다. 공포지수가 최저점을 갱신했을 시 주가도 팍팍 내려줘야 추가 매수를 하는 건데 시간을 질질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닥이 어쩌면은 아직 안 나왔을 수도 있다. 이게 올라간 0.77 푸덴 코옵션이 80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그 수치는 좀 과한 수치가 되는 것이고 그 수치의 강도가 0.60 이하로 내려간 과매수의 상태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 번 더 남았을 수도 있다는 상황을 고려하고 계속 분할 매수의 플랜을 짜야 할 때 US100 나스닥 지수의 월봉입니다. 그렇게 힘들었는데 월봉상 마이너스 3%예요. 이거 되게 웃긴 일인데 한마디로 많이 안 내렸다는 거예요. 나스닥의 월봉이 양봉으로 마감이 되면은 8개월 연속 양봉이기 때문에 그럴 확률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해봐야 될 지난 과거의 역사는 월봉에 볼린저 밴드 둥둥을 보여줬던 20년 9월 이때도 보면은 월봉에 볼린저 밴드 둥둥을 보여주고 밑꼬리 5일선을 터치하고 지지부진하게 월봉이 마감. 그리고 그 다음 달에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하는 작업을 펼친 후 상승장을 이어갔죠. 그래서 제가 월봉의 5선을 주시했던 것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월봉의 5선에 파란색 선을 표시했던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FNGU 매수했던 거예요. 매수할 자리가 왔기 때문에 그래도 더 내릴 것을 각오했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접근한 것이고요. 일봉을 봤을 시 여기가 파란색 선 월봉의 5선이죠. 여기서 터치하는 것을 보고 여기서 FNGU 매수했던 거예요. 계획대로 매수한 거죠. 감정을 버리고 하여튼 지금 주간장에서 엔비디아의 실적발로 오르기는 하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주간장에서 상승을 하는 것은 거래량이 굉장히 없다. 한마디로 시간 외 상승이기 때문에 월가의 세력이 적은 돈으로 주가를 들어 올릴 수가 있는 것이죠. 호가창이 얇고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밤에 약간의 지금 시간 외의 상승을 반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엔비디아의 어닝 플레이를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부분익절해야겠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시간의 상승을 고려하지 않고 차트상으로만 봤을 때는 캔들이 직전 음봉들을 확실하게 넘겨준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생각했을 때는 추세 전환의 가능성이 있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내리다가 직전 고점을 넘겨주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내리다가 처음으로 직전 고점을 넘겨줬기 때문에 이런 것이 추세 전환 캔들은 맞긴 맞아요. 좀 더 세부적으로 4시간 봉을 봤을 시에 4시간 봉의 중앙 이평선을 쳐내리고 터치, 쳐내리고 터치, 쳐내리고 터치하고 상승, 쳐내리고 터치, 쳐내리고 터치, 쳐내리고 터치하고 상승이죠. 요때와 같은 분위기죠. 4시간 봉의 상은. 그러면은 추세, 하방 추세의 상단선을 맞으러 갈 수 있겠느냐? 조금 힘에 붙일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스토캐스틱이 벌써 과매수예요. 스토캐스틱이 과매도에서 과매수로 가는 이러한 상황은 좀 더 오를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이 과매수의 구간, 이런 구간
이런 구간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임해야 된다. 적절한 매수 타이밍은 추세 하단선에 터치를 했을 때다. 요때 용기를 냈어야지. 요때 용기를 내면은 주식을 반대로 한 거죠. 그래도 상승은 엔비디아는 일봉상으로 추세 하단선을 터치를 하고 종가 마감을 했지만 현재 시간 외에서 올랐기 때문에 시간 외에서는 추세 안으로 일단 들어왔습니다. 4시간 봉상에서는 여기서 지체를 하면은 헤드앤숄더가 나와요. 그래도 헤드앤숄더의 왼쪽 어깨보다 오른쪽 어깨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약간은 긍정적인 상황인데 일단 엔비디아 어닝 전에 매수했던 물량을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항상 줄 때 먹는 것은 질리기 때문에 테슬라는 급격한 하방의 채널을 추세 하단을 터치하고 약간의 지금 반등 4시간 봉으로 봤을 시 급격하게 내리다가 옆으로 조금 이탈해줬어요. 그러나 2평은 내려오고 있고 2평을 돌려야지만 상승이 가능해요. 지금은 기술적 반등의 수준이다. 여기서 횡보의 시간을 갖고 2평을 이렇게 돌려야 돼요. 그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 반도체도 엔비디아의 상승과 함께 약간의 상승, 반도체도 2평을 이렇게 돌려줘야 된다고요. 비슷한 차트, 과거의 상황을 봤을 시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쳐내리다가 확 들어 올렸다가 횡보를 해주면서 2평이 올라올 때까지 버텨줘야 되는 거죠.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2평이 들어 올릴 수 있을 때까지 하락하지 않고 이렇게 버텨줘야 됩니다. 그리고 2평을 터치하고 상승, 이게 상승의 차트예요. 하지만 현재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너무 과도하게 시간 외에서 상승을 해서 현재는 추격 매수는 좋지가 않은 거죠. FNGU는 여기서 좀 매수를 한 것 같은데 여기서 좀 오르긴 했어요. 일단 경거망동하지 않고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메타는 어제 손절 라인까지 가더라고요. 581불을 다녀왔다. 메타의 장기 추세선인 이 검정색 라인 580불이 하단선의 터치 라인인데 여기를 다녀오네요. 결국에는 진짜 이런 핵 폐기물 같은 메타는 처음부터 사지 말았어야 됐다. 괜히 사가지고 현재 물려있는 상태고요. 그래도 지켜줘야 되는 마지노선은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를 이탈하면 정말 이거는 뭐 바닥이 없는 상태인데 일단은 엔비디아가 상황을 좋게 만들어줌으로써 메타가 지켜줘야 되는 선은 지켜줬다. 그 정도입니다. 그냥 메타는 차트상으로 핵 폐기물이 맞다. 넷플릭스는 이때 매도를 했죠. 정확하게 최고점에서 매도를 하긴 했는데 다시 매수를 하려고 매도를 한 거거든요. 다시 매수를 하는 상황은 이제 중앙 이평선을 돌려주는 초입에서 매수를 할 거예요. 근데 현재 그 상황이 나오지 않아서 계속 내리고 있어서 매수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팔랑티어는 건드리지 말아야 될 선을 건드리고 현재 시간 외에서 오르고 있는 상황. 여기를 이탈하면은 진짜 나가리인데 일단은 현재는 상황은 괜찮은 상황. 후드도 이 건드리지 말아야 될 선을 건드리고 시간 외에서 오르고 있습니다. 후드도 똑같아요. 중앙 이평선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돌리는 상황에서 들어가는 게 안전하지 추격 매수는 좋지가 않다. 코인의 공포지수는 11, 테더의 도미넌스입니다. 테더의 도미넌스가 내려가지 않으면 코인의 반등은 오지 않는다. 급등주의 패턴은 5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오른다. 엔비디아의 실적으로도 코인은 오르지 않고 있네요. 5일선을 테더의 도미넌스가 이탈을 해줘야 되는데 그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여전히 하방을 보는 게 맞다. 비트코인은 약간의 어제 밑꼬리는 해소시켜주고 추가적으로 오늘은 더 내리지 않고 있네요. 23년 대상승장의 초입을 알린 이 파란색 선, 그리고 23년 10월 저점을 시작으로 저점을 이은 이 파란색 선의 비트코인의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즌 종료는 됐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데드캣 바운스가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짓는 이 파란색 선, 그 파란색 선을 어제 이탈하고 약간의 반등, 비트코인의 주봉을 봤을 시 시즌 종료는 맞아요. 그런데 주봉에 내려오고 있는 이평선을 터치하는 반등은 한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헤드앤숄더의 오른쪽 어깨 자리, 그 자리는 나올 수도 있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상황을 보고 숏을 잡으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현재가보다 높느냐 높지 않느냐가 중요한데 현재는 현재가보다 낮을 확률이 조금 더 커지고 있어요. 좀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파란색 선, 비트코인이 이 파란색 선을 이탈을 하면은 확실하게 지금보다 헤드앤숄더의 마지막 어깨 자리가 낮아진다. 이탈하지 않고 조금 반등을 하면은 헤드앤숄더의 오른쪽 어깨가 현재가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차트를 조금이라도 보실 줄 아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거예요. 게더리움은 오늘도 내리고 있네요. 정말 요런 하락이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 건가? 게더리움의 최저점을 이은 이 검정색 라인, 게더리움이 없으신 분들은 이 검정색 라인에 오면은 매수를 하세요. 그리고 긴 시간 기다려야겠죠. 현재 게더리움은
사망의 상태. 그런데 또 한 가지, 요런 자리가 오면은 나스닥도 무너지는 상태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게더리움을 매수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냥 저점을 달리는 엔비디아를 매수하는 게 낫죠. 요런 상태가 오면요. 하여튼 게더리움은 지금 반등이 없다. 솔라나를 한번 볼게요. 솔라나가 약간의 반등을 했어요. 추세 하단선을 살짝 이탈했다가 하단선에서 약간의 반등. 그렇다고요. 오늘의 일정은 장전에 월마트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월마트는 미국의 최대 마트죠. 월마트의 실적이 좀 좋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아직도 경제가 탄탄하다는 반증이니까. 그리고 이제 실업 청구 건수, 그리고 실업률 발표가 되는 것 같은데 9월의 실업률이네요. 이게 뭐 지금 발표에서 의미가 있나? 현재 기조는 금리 인하가 12월에 되지 않을 것을 시장이 반영하고 있으므로 실업률이 좀 높게 나와서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는 기조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실업 청구 건수는 의미가 조금 있을 수도 있는데 9월의 실업률을 지금 봐서 뭐해. 하여튼 그래도 실업률이 좀 높게 나오는 게 증시에 유리하지 않을까. 현재는 약간 숨죽이고 있는 상황. 쳐내리면은 끝까지 쫓아가서 매수를 하겠다. 일단 공포의 매수를 시작하긴 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요. 말했잖아요. 어제 영상에서 포기하지 않으면 희망은 있다. 자산시장은 멸망하지 않는다. 멸망하는 것은 탐욕에 매수하고 추격 매수를 한 우리의 계좌다.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